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내년에 기초연금이 없어진대. 77세 박순자 할머니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새마을 경로당을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화투를 치던 어르신들이 모두 손을 멈추셨어요.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죠. 아니 없앤다고? 그거 없으면 우리 생활비가 반토막인데. 82세 김영철 할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제 KBS 뉴스에서 봤는데 정부에서 기초연금 손본다고 나왔다니까. 79세의 이말순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부천 중동 새마을 어르신 합창단에서도,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아침운동 모임에서도, 광주 광산구 어르신 게이트볼 클럽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유사 유튜브 채널에도 하루에 50개, 60개씩 댓글이 올라와요. 기초연금 정말 없어지나요? 내년부터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고 계세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지난 금요일 오후 저희 이웃 최옥순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78세이신데 목소리가 정말 떨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저 그거 없어지면 병원비 33만원, 아파트 관리비 15만원 어떻게 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당뇨 때문에 매달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기초연금이 없으면 진짜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발표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6개 중 복지 분야 23개 항목을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문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기초연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7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돼요. 그럼 왜 이런 무서운 소문이 퍼졌을까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들이에요. 충격, 기초연금 폐지 확정? 이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23만을 기록한 영상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손본다 라는 영상은 18만 조회수를 넘겼고 2025년부터 기초연금 못 받는다 는 영상은 31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런 제목들이 클릭을 유도하려고 과장되게 만들어진 거죠. 실제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이 확대된다는 얘기인데 제목만 보고 폐지된다고 오해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정책 내용이 복잡해서 생긴 오해예요. 실제로는 기초연금 확대 개편인데 기초연금 폐지로 와전됐고 수급기준 완화를 지급 중단으로 잘못 이해한 거죠. 세 번째는 경로당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강서구 화곡동 경로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양천구 목동으로, 대치동 아파트 카페에서 나온 얘기가 잠실 아파트 단지로 퍼지면서 우리 딸이 공무원인데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확신이 더해진 거예요. 이제 진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왜 기초연금을 확대하려고 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정말 심각해요. OECD 37개국 중 1위거든요. 43.4%예요.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계시다는 얘기죠. 65세 이상 절반이 월 소득이 99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해요.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77세인데 국민연금 35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 해서 월 68만 원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최저 생계비가 115만 원이거든요. 겨우 5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기 안산시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는 74세인데 청소 일용직으로 40만 원 벌고 기초연금 33만 원 해서 73만 원으로 사세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으시다고 해요. 이런 현실을 보고 이재명 정부가 어르신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공약한 거예요. 그럼 기초연금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김동수님은 69세인데 매달 33만 원씩 받으세요. 1년이면 396만 원이에요. 5년이면 1980만 원,
10년이면 3,960만 원이거든요. 작은 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후 생활의 기둥이 되는 금액이에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영애 할머니는 72세인데 이미 5년간 받으신 게 총 1,980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당뇨약도 사시고 관리비도 내시고 가끔 손자 용돈도 주신다고 해요. 전남 순천시에 사시는 이철호, 김순덕 부부는 각각 67세, 66세인데 매달 52만 8천 원 받으세요. 15년 받으면 9,504만 원이에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80%에서 85%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많아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13만 원 이하였는데 245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약 15% 상향된 거죠.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에서 392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못 받던 분 87만 명이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87만 가구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시고 예금이 5천만 원 있으신 분도 지금은 소득인 정액 초과로 못 받으시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돼요. 경기 성남시에 빌라 한 채에 적금 3천만 원 있으신 분도 새로 포함되고요. 두 번째 변화, 받는 금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데요. 먼저 7월에는 단독 가구 최대 33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올라가요.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부부 가구는 52만 8천 원에서 57만 6천 원으로 월 4만 8천 원이 늘어나요. 내년 1월에는 단독 가구 40만 원, 부부 가구 64만 원까지 오르고 2027년에는 단독 가구 45만 원, 부부 가구 72만 원이 목표예요. 2027년 목표로 보면 지금 33만 원 받으시는 분이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 12만 원, 연간 144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세 번째 변화, 재산 평가 방식이 완화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은 예금이나 재산을 월 4.17%로 계산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2.5%로 낮아져요. 약 40% 완화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금 2천만 원이 있으시면 지금은 월 6만 9천 원으로 소득 계산을 해요. 그런데 바뀌면 4만 2천 원으로만 계산해요. 월 2만 7천 원 차이가 나죠. 이 차이 때문에 기존에 못 받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금 5천만 원이 있으시면 지금은 월 17만 3천 원으로 계산하는데 바뀌면 10만 4천 원으로만 계산해요. 월 6만 9천 원 차이예요. 네 번째 변화, 물가에 맞춰서 중간에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매년 4월에만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급등하면 중간에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10월부터 추가로 인상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송파구 잠실동에 사시는 이영희님은 68세인데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8억 5천만 원이에요. 예금은 4천만 원 있으시고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받으세요. 지금은 소득인 정액이 초과돼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재산평가가 완화되면 월 36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432만 원이에요. 5년이면 2160만 원이고요. 정말 큰 차이죠. 안양시 만안구에 사시는 김철수, 박순덕 부부는 각각 69세, 66세인데 빌라 한 채의 시세가 4억 2천만 원이에요. 적금은 2천만 원 있으시고 국민연금을 부부 합쳐서 월 67만 원 받으세요. 지금은 월 52만 8천 원 받으시는데 바뀌면 64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134만 4천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전남 해남군에 사시는 최만수 할아버지는 79세인데 농지 2,000평을 가지고 계세요.
평가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농업소득이 월 35만 원이고 예금은 1천만 원 있으세요. 지금은 농지 가치가 과대평가되어서 월 15만 원만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농지 평가액이 30% 완화되면 월 36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252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한영자님은 70세인데 전세 2억 원 집에 사세요. 전세 보증금은 본인 돈이고 파트타임으로 월 55만 원 버세요. 지금 33만 원 받으시는데 바뀌면 36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오성근님은 66세인데 작은 상가 1층을 가지고 계세요. 시세가 3억 원인데 임대료로 월 85만 원 받으시고 예금은 3천만 원 있으세요. 지금은 임대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월 2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240만 원이에요.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만 가져가시면 되고 배우자 있으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확인서 같은 서류도 있으면 좋고요. 주민센터 가시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2시에서 3시가 대기 시간이 제일 짧아요. 점심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은 사람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고령자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신청한 달부터 받으시니까 미루지 마세요. 3월 15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으시고 4월 2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받으시거든요. 3월분은 소급해서 안 줘요. 급여는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들어오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집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이거 완전히 틀렸어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도 9억 이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잠실 아파트에 시세 8억짜리 집에 사시는 김신영님은 69세인데 월 33만 원 받고 계세요. 두 번째 오해, 자녀가 대기업 다니면 무조건 탈락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전혀 영향 없어요. 삼성전자 다니는 아들을 둔 박모 할머니도 75세인데 정상적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오해, 예금 1천만 원만 있어도 탈락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예금 2천만 원까지는 기초공제가 적용돼요. 국민은행에 정기예금 1,500만 원 넣어둔 최모 할아버지도 전액 받고 계세요. 네 번째 오해,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국민연금 월 30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오해,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매년 재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에 탈락한 이모 할머니도 올해 재신청해서 월 33만 원 받고 계세요. 여섯 번째 오해, 신청이 복잡하고 어렵다.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다 도와드려요.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모의 계산, 기초연금 선택하면 돼요. 정확도가 95% 정도 되거든요. 실제 받는 금액과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차이만 나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 상담 받는 거예요. 서류 지참해서 담당자와 직접 계산해 보시면 99% 정확해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즉석에서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복지상담 전화 129번에 전화하는 거예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대기 시간은 평균 3분에서 5분 정도예요. 간단한 정보만 알려드려도 1차적으로 확인해드려요. 네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거예요.
전국에 118개 지사가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상담받을 수 있어요. 1588-413으로 사전 예약하시면 더 좋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계획도 많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월 5만원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에요. 농어촌 특별 가산이라고 해서 읍면 지역에 사시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80만 명이 대상이에요. 또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20% 추가로 깎아드릴 거예요. 지금도 의료비 할인이 있는데 추가로 20%를 더 깎아주는 거죠. 월 평균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주거급여와 연계해서 혜택을 늘릴 예정이에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면 주거급여를 10% 가산해드리는 거예요. 월 평균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추가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월 평균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2027년까지의 장기 계획도 있어요.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최대 월 50만원까지 올리고 65세 이상의 85%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만들 거예요. 물가 연동률도 100% 반영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지역별로도 추가 혜택이 많아요. 서울시는 어르신 교통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연간 48만원 정도 절약되고 복지관에서 주 3회, 무료 급식도 제공해서 연간 156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도 구별로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부산시는 시니어 패스로 시내버스는 무료, 지하철은 5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해운대나 광안리 문화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부산대 병원에서는 의료비를 3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버스를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도내 관광지 입장료도 5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농촌 지역에서는 실버 택시를 월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전국 공통 추가 혜택도 있어요. KTX나 SRT는 경로우대로 30% 할인 받을 수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무료예요. 은행 수수료도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면제해드리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에 시니어 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만 60세에서 64세 예비은퇴자 대상으로 중기초연금 시범사업도 논의되고 있고 물가 급등 시에는 긴급 인상 제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 기초연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돼요. 202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에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세금을 내신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시면 돼요. 특히 자녀분들께 부탁드려요. 부모님이 괜찮다, 나는 안 받아도 되라고 말씀하셔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월 33만원이면 용돈도 되고 병원비도 되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자존감과 안정감이 돼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공유가 다른 가정에 월 33만원, 연간 396만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공식 채널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20분 동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